제 주변에 요즘에 사랑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걸 봤어요. 누군가가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가 네 가지가 있다. 위대한 수업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메모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 상대방을 이상화한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이 무리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온 게 있는데, 화제에 각자의 이상형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말을 해보자 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상형이, 근데 남자에게 있어서 이상형은 보통은 외모가 첫 번째가 되는 게 많은데,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외모로 말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재밌었는데, 저한테 이상형은 일단 저한테는 취미가 같으면 좋습니다. 취미가 좀 약간 비슷한 결이어야 해요. 이게 나의 삶의 어떤 밝은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은 나의 삶의 힘든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공유하는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다. 제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취미가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취미의 어떤 방향성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거. 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이란 것을 한 번도 읽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1년에 한 권 읽지 않은 사람과 1년에 300권 읽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라고 사는 거죠. 약간 그런 문제. 취미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상형을 왜 말했냐면,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 타인을, 그 상대방을, 그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이상화한답니다. 첫 번째로 이상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화라는 단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이상형이라는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상적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상대방이다, 이 상대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이상적이지 않아야 사람입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야 인간인데, 그 사람한테 단점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포장을 하게 돼요. 아,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칩시다. 간단한 어떤 교통법규를 어겼다. 근데 저 사람한테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소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결단력이 있구나. 그딴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타인 합리화,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타인을, 그 사람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죠. 팬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그 어떤 우상화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포장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그랬더라. 뭐 평소에 뭐 잘하지 않았느냐. 평소에 다른 걸로 뭐 사회고 공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번개는 봐주라. 이런 나쁜 짓을 봐주라. 이것이 불법인 것도 안다. 근데 봐주라. 그런 식으로 이상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합에 대한 욕구가 있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어떠한 사랑에 빠진 상태다. 그것의 두 번째 증거는 결합에 대한 욕구. 이 결합에 대한 욕구는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나라는 개체와 상대방의 개체가 하나가 되는 어떠한 하나로 묶여지고 싶다. 그러니까 연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겹쳐졌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나의 근처에서 같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내가 먹는 밥에, 내가 먹는 식사의 자리에, 내가 하는 식사의 자리에 상대방이,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함의 욕구. 세 번째로는 독점의 욕구가 있답니다. 독점. 저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성이 나밖에 아니 나만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 사람의 어떠한 언어를 나 혼자 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어떠한 생활을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독점의 욕구. 그러니까 만인의 연인이 그런 말 있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 칩시다. 그 대상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100명에게 딱 100분의 1의 마음으로 분할해가지고 우리한테 사랑을 되돌려준다.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하더라도 나한테는 내가 준 100의 감정이 그대로 100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테는 주지 마라. 독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답니다. 네 번째가 재밌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적 증거. 네 번째, 침습하는 생각이랍니다. 침습이란 단어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서 마음과 감정에 계속 스며들어가지고 나의 정신 상태를 그 상대방으로서 점령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서류를 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서류를 본 도중에도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라고 이런 거. 나의 일상에 그 사람의 어떠한 궁금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평정심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계속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칠 때 그 사람하고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요. 막 맛있는 걸 먹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거 먹으면 좋을 텐데. 막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봐가지고 근데 로맨스 장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의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연인이라는 어떤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그 연인이라면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대입하고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를 보면 스스로의 객관적인 형태를 생활과 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생활이 망가진다고 하기는 그렇지, 생활이 뒤틀리는 거죠. 냉정하지 못하게 된다. 뭔가 침착하지 못하게 되고 뭔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된다. 약간 그런 거. 그래도 사랑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